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요즘 이번 학기 너무 바빠가지고 새로운 강의를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했던 강의를 동영상을 그냥 틀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강의했던 거는 인공지능 이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화창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런 얘기를 학생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좀 우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의 결론은 그래서 뭐라도 대체해야 된다. 그거를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비디오를 틀 수는 없다. 그리고 강의는 짧아야 한다. 오늘은 무조건 짧아야 한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다른 할 일이 있던 거를 취소하고 뭘 할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그냥 뭐 적당히라기보다 좀 라이트하게 학생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학교에 처음 왔는데 그때 첫 학기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그냥 조금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대학원이 이제 2014년도니까 생긴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을 때고 광노준 교수님 벌써 와 계셨죠 그때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왔더니 이제 스타트업에서 한 10년 동안 일하다 온 사람이라 이제 저희 대학원 원장님께서 기업가족 사고방식 수업을 꼭 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BK에도 약속을 한 거다. 네가 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강의를 열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때 딱 한 번 가르치고 다시는 이제 안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분들한테 사실 사업에 관계된 얘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사실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수업에서 그중에 제 생각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사업과 상관없이 그냥 기업가적 사고방식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강릉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한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박사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어디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간 데는 제 박사할 때 딱 했던 연구가 있어가지고요. 그 연구가 세상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온갖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다 제끼고 어딜 갔는데, 어떤 회사를 갔는데, 거기도 근데 사실 몇 달 있으면 상장하기로 돼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버블이 좀 있던 시절에.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 때문에 간 건 전혀 아니고 기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갔는데, 제가 딱 회사 일 시작하기 직전에 9.11이 터져요, 미국에서. 9.11 그 테러가 터져가지고 버블이 쫙 꺼지면서 이제 다들 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사에 딱 갔더니 9.11 이후에 이제 저는 갔는데 회사에 갔더니 처음 시작할 때 한 200 몇 명이 있고 상장하는지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상장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레이오프를 시작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상장은 취소하고 레이오프가 이제 사람을 내보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방에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요 방에 없는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제가 몇 번 했더라. 그래가지고 처음 갔을 때 한 260, 70명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2년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일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술을 딱 했다기보다 온갖 별 희한한 일을 다 했거든요. 그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테스팅하는 것도 정말 많이 하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글쎄요 뭐 박사하고 딱 할 만한 원래 가는 직업이 아닌 것 같은 걸 정말 많이 해서 돌아보니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회사를 나올 때 보니까 한 60명 남았더라고. 6, 70명 남았는데 그게 직원분들이 관둔 게 아니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관둔 게 아니라 다 잘린 거예요. 다 잘리고 그 회사는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저 나온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다녀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요. 그 주말이 좀 긴 주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후 3시, 4시까지 일하고 있으면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 매니저 분들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래요. 이번에 롱 위켄드인데 왜 집에 안 가? 그러고 회사는 다 비어 있고요. 아주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근데 또 마땅히 이렇게 직업을 옮긴 것도 되게 어렵던 타이밍이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지도 교수님이 이제 사업을 새로운 걸 또 하시려고 이미 저희 지도 교수님은 90년대 중반에 DSL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한 4천억 정도의 회사를 이미 파셨던 분이거든요. 90년대예요, 이거는. 지금 요즘으로 치면 요즘 그 당시 4천억이면 요즘 돈은 한 4조가 넘을 거예요. 인플레가 심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셨던 분인데 두 번째 회사를 이제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셔가지고 그럼 기다려 보나 하고 기다려가지고 교수님이 수업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같이 가서 이제 그걸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그런 걸 했는데 가서 근데 일하는 동안 또 별일 다 있었습니다. 별별이 다 있었고 회사를 시작할 땐 여기 이제 그림에 넣어놓은 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박사 연구했던 결과인데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종류의 거를 정말 통신 네트워크에 임플리먼트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네트워크를 임프루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회사인데 막상 갔더니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잔뜩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이런저런 거를 회사에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큰 통신 회사들에서. 그런 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데이터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의미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제가 하던 일도 상당히 희한한 일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그거 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면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가끔 무슨 얘기했냐면 야 우리 인생 망했다. 이 회사가 망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직장을 찾을 수도 없다. 이런 일 하던 사람을 도대체 누가 뽑냐. 망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벌 것이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10년을 일했고 회사는 상장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여기 오른쪽 커브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 회사 그 직원 수 커브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의 부인께서 이제 파운더시고 근데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인 채로 이렇게 가다가 한 명 또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 주신 우리 천재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분이 지금 제가 존경하는 후배분이 한 번 오셨고 스페인에서 오신 분이 뭐 이렇게 직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랬는데 3년쯤 가도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5년쯤 돼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확 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이제 상장까지는 못 갔어도 지금 아마 소프트웨어로 누적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한 1억 라인 정도 지금 1억 넘는 브로드밴드를 전 세계에 컨트롤하고 있고 뭐 그런 회사가 됐는데요. 근데 뭐 이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런 데서 일하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한번 성공해 보셨는데 성공을 해보고 보시니까 이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교수님이 두 번째 회사라면서 이제 투자를 안 받으셨어요. 이제 투자자들하고 잘 안 맞는다 나는 그러고 안 받으셔가지고 투자를 안 받으셨으면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이제 직원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직원도 안 뽑았어요. 깨끗하게. 투자도 안 받고 직원도 안 뽑고 아주 우리 초반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그냥 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100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걸 꽤 오래 했는데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이제 딜리버리 정말 죽을 뻔한 딜리버리를 한 번 끝내면은 잠깐 조금 쉰다 그러는 게 한 5, 60시간 정도 일하고 일주일 정도 그리고 또 100시간으로 램프업 되고 그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초반에 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화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뭐 망할 회사를 왜 다니고 있나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요 그림이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그림인데요. 이게 좀 잘렸는데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 저기 개구리가 죽어 잡혀 먹히면서 Don't ever give up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거든요. 딱 요 심정으로 한 5년 정도를 회사를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뭘 성공을 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사실 실패했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고 그거에 비해서 제가 그냥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랐겠다. 뭐 특별히 좋아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좀 생각이 같지는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5년 정도 더 다니고 회사는 이럭저럭 좀 커져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한 5년쯤 됐을 때부터 회사를 관두려고 그랬는데 관두질 못하고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미국에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관두고 이제 한국에 와서 융대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대학원 때 썼던 논문이 그래도 좋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겨우겨우 받아주셔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와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기업가족 사고방식을 가르치라고 그러셔가지고 수업을 열었어요. 그런 수업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수업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름은 가렸는데 뭐 한 20명 정도? 요 중에 이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김승욱 대표님도 있습니다. 김승욱 대표님이 이 수업을 들어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이름을 이제 오랜만에 이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봐보니까 이 중에 한 대여섯 분이 지금 사업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분 중에 한 대여섯 분. 뭐 그중에 물론 수업을 중간에 드랍하신 여기 무효라고 써주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수업은 물론 인기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수업이 융합대학원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만드셨냐면은 안철수 원장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원장님이 이 수업을 하실 때는 온갖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에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해서 이 수업을 듣겠다고 와가지고 다 듣지 못하는 수업이었고요. 제가 딱 왔을 때는 이제 이걸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열었는데 물론 저희 대학원 학생들 아니면 절대 안 듣고요. 중간에 드랍도 하시고요. 강의도 좀 그렇고요. 딱 한 번 하고 말았고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이게 첫 강의에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뭐 이런 거 해놨더라고요. 여기 첫 강의가 이게 2014년 이 강의하면서 이제 9월 달에 처음 수업을 했던 건데 그때 벌써 이런 걸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캐그라고 그쪽 쭉 계속 공부하면서 보다가 야, 이 팀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넣어놓은 팀인데 캐글에서 우승 진짜 많이 하다 회사 차린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차리고 이미 기사가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재밌다라고 제가 수업에서 가끔 얘기하던 분들인데 지금 이 회사가 6조쯤 돼요. 데이터 로봇이라고. 이제 파운더들도 뭐 이런저런이 있어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별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하고 그러던 저도 풋풋하던 그 시절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우리 제자분은 저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늘 학생분들한테 우리 교수들이 많이 배우면서 지내고 있는 건데 이제는 학생분이 이제 졸업을 하셔가지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때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뭐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간단하게. 그레이트 파운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수업할 때 딱 하루 했던 수업 내용인데요. 그중에 요거 재밌어서 요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업가 성공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스티브 블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젊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망하고 그러셨던 분이고 80년대, 90년대에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멘토링을 해가지고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타트업 관심 있으면은 그 책을 쓴 분이 스티브 블랭크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듣고 사실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대로 책을 쓴 거거든요. 크레딧이 이제 그 친구한테 갔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 기본적인 모든 얘기가 스티브 블랭크 이분이 하신 건데 이분은 책을 쓰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재밌는 아티클을 종종 인터뷰처럼 올렸는데 그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와닿는 얘기인데 이게 dysfunctional family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랄 때 가정 환경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되게 고통스러운 환경인 거예요. 뭐 부모님이 막 싸우고 맨날 싸우고 있고 형제들도 되게 어렵고 어떨 때 밥도 못 먹어서 막 무슨 이렇게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너는 정말 훌륭한 엔터프레니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도 근데 봐보시면요 진짜 우리 크게 성공한 유명한 분들 잔뜩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를 비롯해서 그분들 딱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딱 그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사업 같은 거 해보면 스타트업 같은 거 하면 immediate skepticism 그냥 사람들이 다 무조건 되게 비관적으로 나오고 직원들은 당연히 다 비관적으로 나오고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 너무 많고 크라이시스 너무 많고 하루하루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차를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하루에도 여러 번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못 버텨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은 중간에 관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으면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망했는데 누가 봐도 깨끗이 망했는데 오늘 근데 계속해요. 관두질 않고 계속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저 사람하고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둘 중 한 명을 죽이든지 그래야 될 상황인데 또 그렇게 싸우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기분 좋게 얘기하지 않는데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냥 뭘 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저는 되게 와닿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보면은 케이아스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케이아스 안에서 답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버텨낸다는 거에서 많은 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는 안 얘기할게요. 오늘 빨리 끝내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한번 그 슬라이드 나중에 한번 쓱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뭔가 큰일을 해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제 개인 면담을
하나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거나 그러면은 사업 같은 거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건데 이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왜 꼭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나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나요? 그런 얘기를 꼭 물어봐요. 그게 정말 본인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를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걸 겪어 나가면서 그걸 이겨내는 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자, 이제 페일리어 나오는데요. 페일리어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당연한 얘기가 돼 버렸는데요. 저희 강의하던 시절만 해도 페일리어가 가장 핫한 스타트업 키워드였거든요. 그 엔터프레니어십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자꾸 페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린 스타트업 책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꾸 페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재밌는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이 이 Six Stages of Failure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제가 일했던 거랑 너무 와닿아가지고 딱 정말 제가 이거를 끝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회사를 다닌 것 같은데 이 감정 노동을 이걸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분은 얘기가 뭐냐면 개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건 옛날입니다. 90년대 뭐 이럴 때 개인 회사를 차린 거니까 그 당시는 요즘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정말 딱 만든 다음에 어느 날 딱 출시가 돼서 되면 된 거고 아니면 망한 거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게임은 망했고 그다음에 아무도 안 봐고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회사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직원은 120명이 남아서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은 번레이 한 달에 주는 월급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페인풀하고 CEO로서 뭐 그런 건데 이게 스테이지 1이에요. shock and surprise 망했다는 걸 깨닫고 shock과 surprise를 느끼는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deny any of it was your fault. 우리 자신한테도 늘 하는 말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예, 뭔가 잘못되면 일단은 내 잘못은 아니죠. 예, 그거에 대한 되게 사이콜로지컬한 설명이 딱 여기 있는데 우리 대충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가끔 다시 읽으면서 저를 리마인드 시키거든요. 예,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잘못이고 뭐가 잘못된 거 이거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핑거 포인팅을 남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뭐라 그럴까요? 보호 본능이다.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 이거를 깨닫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요. 이걸 알아야지 그걸 끊을 수 있으니까 그걸 끊고 망한 거에서 뭔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남들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다 네 잘못이야. 정말 만나가지고 화를 잔뜩 내고 네 번째가 되면 화를 내고 다 돌아와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서도 뭐라 그러는데 할 말도 없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집에 오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잠을 잤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고요.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잘못을 인정한다. 왜 망했는지. 그래서 조금씩 인정을 하다가 보통은 다시 2단계나 3단계로 가서 다시 네 잘못이야라고 소리 지르거나 다시 디프레스 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걸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드디어 6단계에 만약 도달을 한다면 인사이트를 드디어 약간 얻어가지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리플렉트를 제대로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일리어에 대한 6가지 스테이지고 6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얘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0년 전부터는 이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를 겪는 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일상화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걸 되게 대표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Grit이라는 책이 있죠. Grit, Grit.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책이 정확하게 이 페일리어 이거하고 같은 타이밍이고 그거를 Grit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그분은 책을 쓰신 거죠. 뭐 이제 또 본인이 했던 연구 내용으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와닿는 얘기고요. 이게 fast failure라는 게 너무 와닿는 얘기고 fast failure를 끝도 없이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Dealing with Failure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마이클 조단이 뭐 맨날 졌다, 맨날 졌다, 맨날 졌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딱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웃기게 그림 그리는 사진으로 이렇게 뭐 올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은 every failure is a step to success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풍자를 하면 근데 if you keep falling down those steps 맨날 계단에서 넘어지면 inevitably that you will break your neck. 틀림없이 너는 너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일러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페일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디프레스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본 사람마다 이거는 근데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페일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너무 다르고 페일러 자꾸 겪으면 이제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강하게 그거를 더 강한 페일러도 견뎌낼 수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 페일러에 대한 이 트레시홀드가 되게 낮아가지고 사실 페일러 이후에 복귀를 못해요. 복구를. 그게 사실 우리가 더 성장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거를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페일리어를 한다는 거는 뭐 이런 말은 많이들 하는데요. 100번 넘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뭐 창업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근데 이거를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트레시홀드를 얼마나 차례차례 우리가 이걸 세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을 키워갈 수 있는가가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사실 100번 넘어지지 준비가 안 되면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일해 볼 때는 100번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요. 정말 거의 면전에서 욕을 먹은 일도 너무 많고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하는데 제가 패키징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버전을 어떤 회사에 보내가지고 잘못된 게 있어서 버그를 픽스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실수로 픽스한 버전이 아니라 원래 버전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걸 다시 깐 다음에 한 3주 동안 테스팅을 돌렸어요. 아주 큰 회사에서. 3주 동안 테스팅을 돌린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상한 것 같다고. 전번에 있던 버그가 아직도 보인다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 코드 딜리버리 할 때 손으로 막 지저분하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잘못된 거 똑같은 거 다시 보냈어요. 다 고친 거 옆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별일 다 있었거든요. 정말 별일 다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는데 그거 한참 하고 나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말 들으면 드는 생각이 야, 딱 100번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성공하면 101번 중에 한 번씩 성공하면 레이쇼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페일하는 건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100번 페일하는 건 저한테 이제 큰일이 아닌 게 됐는데 101번에 한 번씩만 성공하는 걸 알면은 그냥 101번을 계속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1번씩 되게 자주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건 다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독한 사람도 아니고 별로 돈 버는데도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101번 중에 한 번이면은 대박이다. 이거 레이쇼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약간 됐어요. 학생분한테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고 사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사실 별로 그럴 생각이 없을 텐데 교수가 그러고 사니까 같이 좀 묻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페일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페일러라는 게 그냥 넘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뭐 넘어지면 배우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이게 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고 얼만큼을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릿이라는 책이라든지 뭐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책에 있는 게 딱 너무 와닿고 이대로 딱 따라한다, 교과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걸 다 경험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너무 페인풀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페인풀하니까 남의 경험했던 거를 어느 정도 읽고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직접 페인풀한 거를 겪는 게 이 짧은 인생에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퍼시스턴스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제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대학원 1학년 때인가 이걸 어쩌다가 누가 붙여놓은 걸 봤는데 저는 그냥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많이 돌아다니던 당시에 돌아다니던 그냥 그림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프린트한 버전을 항상 갖고 살았는데 지금도 어디 제 파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거를 어릴 때 이게 좋다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떤 그림을 좋아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철학으로 저는 시작을 해가지고 기법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 기법을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기법을 안 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본 것도 많고 대신에 편해진 게 되게 마음이 편해진 게 정말 많고 이런저런 트레이드 오프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게 챕터가 persistance인데 제가 너무 놀랐던 일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여기 계신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두 번째 회사는 충분히 잘 되지 않아가지고 요즘 좀 기운이 빠지셨지만 첫 번째 회사 성공하셨던 그 90년대 제가 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정말 엄청난 분이었거든요. 뭐 애플 우리 저 스티브 잡스 상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뭐 상 받는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되게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교수님 되게 바쁘시기도 하고 이제 저희 연구실은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 연구실이어가지고 지도교수님하고 개인 면담을 박사하는 내내 10분밖에 안 했거든요. 개인 면담 10분, 나머지는 다 랩미팅.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졸업했어요. 근데 그게 노말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일단 학교를 열심히 안 나왔고 대학원생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뭔가 디프레스 돼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농구하고 테니스를 되게 많이 쳤거든요.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한 1년, 끝날 때 1년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회사를 차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마주보고 조그만 책상에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계속 그러고 지냈거든요. 교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존경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persistance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법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첫 회사 성공한 것도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기법을 안 하고 버텼는데 보통 그럼 망해야 되는데 뭐 운도 좀 따랐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가깝게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 persistance라는 게 이 끈기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정말 뭔가를 해내고 싶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정말 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persistance라는 단어만큼이나 저한테 와닿는 단어는 제 평소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 persistance구나. 저거는 그냥 제 친구인데요. 옛날 수업할 때 이 수업하던 타이밍 중에 제 친구 중에 이제 김종훈 대표라고 뎁시스터스 그 쿠키런이라는 게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거 회사 저기 공동 대표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커리어를 봐보면은 제가 보기엔 관둬야 될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망했고 뎁시스터도 완전 다 망해가지고 회사에 다 나가시고 뭐 한 5분 안 되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도 버티고 뭐 본인 돈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막으면서 버티고 그러면서 하다가 다른 대표분이 이제 게임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도 버티고 두 분 다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고 하다가 봄이 됐는데 중간고사 시즌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쿠키런 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겨울에 망했던 회사인데 갑자기 어린 학생들이 쿠키런 해가지고 이 회사 확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한 5천 원인가 6천 원 정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 스토리도 제가 늘 보면서 이 친구 그 다른 대표님도 그렇고 늘 생각하는 게 이분들도 퍼시스턴스 하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성공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딱 만나보면 여유도 있고 인터뷰한 거 봐도 여유도 있고 되게 모든 게 스무드해 보이지만은 우리 뭐라 그러죠? 백조라 그러나요? 백조가 왜 물속에서 발이 막 엄청 동동동동 구르고 있고 딱 그거 아닌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공한 분 중에.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고통스럽다는 거를 잘 못 느끼거나 그거를 극복했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공부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냥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이게 끝까지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로 결심을 한 것, 이건 내가 해내는 일이다, 내가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퍼시스턴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얘기 하나만 더 끝낼게요. 이거는 10,000시간 룰이라고 다 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말코 그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다 정말 책을 정말 잘 쓰시거든요. 책 내용은 자세히 보면은 논문으로 나왔던 걸 다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논문 내용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맞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쓰는 분인데 이 책이 제가 평생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 중 한 권인 것 같아요. 뭐 한 서너 권 중에 한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원 챕터가 10,000시간 룰이고요.
만시간 룰은 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모르시는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비틀즈. 비틀즈가 완전 무명일 때 뭐 여름마다 어디 아무데나 가가지고 받아주는 식당 같은 데서 하루 종일 공연을 했다.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공연해야 되니까 뭐 아무 노래나 막 불렀다. 뭐 락도 부르다가 포크송도 부르다가 뭣도 부르다가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런 거 부르다가 그거를 끝도 없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장르를 섭렵하게 됐고 원래 틀림없이 밴드인데 잘 못하는 밴드였는데 나중에는 꽤 잘하는 밴드가 됐고 그러다가 비틀즈가 됐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만시간 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시간 한 가지 일을 만시간을 해냈을 때만 그거에 엑스퍼트가 돼서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론인데요. 이것도 이제 오해 소지가 되게 많은 거여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요거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잘 정리한 재밌는 얘기만 해주고요. 이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더 따져보니까 이거를 만시간 룰을 얘기하는 계기가 된 논문들이 또 있거든요. 그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연구가 어떤 연구를 한 거냐면 정말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을 트래킹해가지고 조사해 본 거거든요. 근데 만 시간을 채운 분들이 진짜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책에 나온 거와 같고 여러분들이 가끔 지나가다 듣는 되게 어설프게 얕게 듣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이 딜리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만 시간을 그냥 채운 게 아니고요. 만 시간이 의미 있는 만 시간으로 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구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뭘 하시든 간에 만 시간을 채우면 정말 대단한 분이 다 될 수 있는데 그 만 시간이 그냥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딜리버리트 해야 돼요. 충분히 의미 있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게 뭔가 진보를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 걸 이루고 있는 그게 되는 거를 만 시간을 채웠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 와닿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딜리버리 프랙티스 이런 거 집중해서 오래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적당히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인데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뭘 좀 잘못하면은 안 그래도 막 아까 딜리버리 잘못해가지고 막 엄청 깨지고 막 난리 나는데 갑자기 막 편지가 날라오거든요. 너네 이제 법적으로 뭐 대형이 뭐 경고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경우에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막 날라와요. 제가 실수를 하면은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인생 망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망해도 그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망하는 거는 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 참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만 시간을 채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몇만 시간을 채웠는데 몇만 시간을 되게 저답지 않게 되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딜리버리 프랙티스에 해당되는 거를 그렇게 긴 시간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돼가지고 돌아보니 정말 너무나도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시간. 여러분들한테 권하진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건 다 자세한 건 지나가고요.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만 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이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몇 시간을 하시면 되는지 계산해 놓은 건데요. 석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업에 석사분들 할 경우에 만 시간 2년 동안 석사를 하시면서 시간을 재보면요. 하루도 안 빼고 주말까지 다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하시면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연구를. 그러면 석사를 이렇게 하고 졸업을 하시면요. 어떤 연구를 하시든 간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그 프랙티스를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좀 심하죠. 하루에 뭐 14시간까지 하루도 안 쉬고. 주말은 쉬어야 되잖아요. 석사분들이 주말을 쉬고 엑스퍼트가 되려면 주말을 뺍니다. 빼고 일주일에 그럼 52주에다가 5일밖에 없으니까 딱 해보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루에. 14시간 안 하시고 19시간 정도. 석사하는 내내 19시간 정도를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주중에만 하시면 주말에는 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엑스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박사까지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졸업하고 또 일하시면서도 이 연장선상이니까 또 일하시면서 또 일하는 거를 이 연장선상으로 잘 매칭을 시키고 딜리버리 프랙티스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잘 매칭을 어떻게든 시켜 나가시면 사소한 월급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정말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잘 매칭을 시켜서 해내실 수 있다면은 가볍게 만 시간을 채울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14시간, 19시간 나오는 거지. 한 5년 정도 적어놓으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루에 5시간씩 끊임없이 몇 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제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잠깐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그거를 많이 채우고 좀 쉬고 또 열심히 하고 이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사이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진짜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 살았던 인생을 막 뒤돌아봤는데 아까 그 스타트업에서 2년도 안 걸렸더라고요. 이거 10,000시간 채우는데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편지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신 교수님한테 날라온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중간 보스분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걸 계속 받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철학인데요. 럭이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우리 뭐 운하고 실력하고 뭐 뭐죠? 운, 실력, 노력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실력 있는 사람 절대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 절대 운 있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와닿는 얘기인데 저도 근데 그것도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의 진짜를 설명하려면 사실 진짜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아주 단순한 버전, 딱 한 줄로 돌아다니는 평소 그냥 사람들이 마구 하는 그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결국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운이 제일 중요한 게 맞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수학 정도 기본은 다 하시잖아요, 우리. Law of large number로 저는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Law of large number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랜덤네스라는 거는 숏텀에 대해서는 랜덤에서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요. 랜덤네스의 통계가 정해지는 순간에 롱텀은 완벽하게 통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평균을 취하니까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사실은 deterministic해요. 사실 결과라는 거는 expectation은. 예. 정확하게 말하면 improbability여가지고 mathematically 얘기하면은 확률이 거의 1로 수렴하는 1에 충분히 얼마든지 가깝게 수렴하는 확률로 expectation 얼마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사는 것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운이 순간순간에 모든 거를 좌우하지만은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실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롱텀 에버리지라는 거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아까 말한 그런 페일리어 같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겪어가면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인생이 얼만큼 성공하는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한번 설명해 보겠다고 매트랩으로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 빨간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운에 해당되는 랜덤네스고요. 숏텀 랜덤네스가 있고요. 우리가 에포트하고 뭐 케이퍼빌리티라는 게 있으면 그 커버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노력을 이렇게 1 플러스 사인 X로 하는 사람하고 2 플러스 2 사인 X 하는 사람하고 항상 쉬지 않고 노력 4를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이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이런 걸 설명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옛날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보니 제 아침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슬라이드 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거 논문에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됐지 색깔 틀렸고 이거 눈에 잘 안 보이고 맨 밑에 거는 색깔도 심지어 틀렸네 야 우리 학생분이 논문 쓰는데 이거 들고 왔으면은 제가 얼마나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결국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에 내적한 값 그게 우리의 인생에 이제 accumulate 된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이 랜덤네스가 다미네이트하지 못해요. 랜덤네스보다는 결국은 노력이라는 부분이 다미네이트하게 되는 거고 얼마나 언제 우리한테 되게 큰 운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잠시 놀고 있는 것이냐 그때 되게 길게 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 롱텀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강의는 거기까지인데요. 여기 뭐 적혀 있네요. 요것도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우리 막 젊어서부터 되게 크게 성공한 분들,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 전기 읽어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또 이제 살다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이 유명하신 분들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요즘은 좀 잘 안 읽고요. 한 5년쯤 전으로 해가지고 한 7, 8년 전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분들 전기를 차례대로 한번 좀 읽는 건 아니고 운전하는 시간이 기니까 운전하면서 그거를 틀어놓고 오디오북으로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 결론이요. 대단한 분들인 건 맞는데 이 대단한 분들이 보통 다 한 10세 정도?
10세에서 15세 정도에 본인이 결국 하게 될 일에 관계된 거를 포기하지 않고 벌써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뭘 해보고 있고 25살이 되면요. 벌써 10년에서 15년 정도 업력이 쌓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 그 짓을 했으니까 계속 페일하고 무시당하고 박살나고 그거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25세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치면은 그때 20년 한 거 이상이에요. 30년 한 거 이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리고 페일리어를 버티면서 트레시홀드를 높여나갔기 때문에 대단한 경제에 이르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이가 너무 젊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망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집도 그냥 뭐 아주 싸구려 방에 어디라도 잠만 잘 수 있으면 되고.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또 한 5번, 10번 정도를 도전을 하면은 뭐가 되기 시작하고 뭐가 됐을 때는 생각하는 방식이 남들하고 너무 다르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중요한 거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는 방식은 다른 건데 다만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갔구나라는 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숏텀, 롱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목표는 강의를 20분 안에 끝내는 건데 이렇게 오래 했네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다 나가셔서 뭔가 즐거운 일들이 있는 금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